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통화는 두 정상이 처음으로 공식 소통한 자리로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오랜 친구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가 더욱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우리 기업의 첫 해외 투자 대상국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1973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무역 투자 확대와 디지털 및 녹색 전환, 국방 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프라보어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양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 휴전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25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12시간 내 휴전이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에서도 이를 확인하며 전쟁 종료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휴전 소식에 따라 중동 리스크 완화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배럴당 66.24달러로 떨어져 지난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새 13% 이상 하락한 유가는 세계 경제의 공급망 위기 우려를 누그러뜨리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식시장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S&P 500과 나스닥 선물은 각각 0.5%, 0.7% 올랐고 유럽과 아시아 시장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달러는 약세로 전환되며 엔화와 유로화에 비해 가치가 하락했고 특히 유가 하락 수혜가 큰 일본과 유럽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후퇴했으나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은 노동시장 위험이 커지며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17.5로 전월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여전히 웃돌며 낙관 영역을 유지했지만 두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개 도시의 약 4,6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현황지수는 106.0으로 전월 대비 7.7포인트 하락해 2021년 8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용지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비관 영역인 95.7로 떨어졌고 소득지수와 내구재 구매지수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6개월 후의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지수는 소폭 하락한 129.0을 기록했습니다. 소득 및 기업활동 기대지수는 각각 2.0포인트, 0.7포인트 하락했으며 고용 기대지수는 0.3포인트 상승해 123.8로 집계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향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낙관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소비자 신뢰지수는 모든 소득 계층에서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월소득 410만 루피아 이상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내수 소비 심리의 일정 부분 위축이 나타났음을 시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회가 은퇴한 군 장성들이 제출한 기브란 라카부밍 부통령 탄핵 청원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국회 법제위원회는 해당 청원이 합리적이고 정치적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를 우선 심사한 뒤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브란 부통령의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나이 제한 완화 판결과 관련한 윤리 논란 속에서 이뤄졌으며 당시 재판장이었던 아나르 우스만 전 헌법재판소장은 기브란 부통령의 외삼촌이며 이후 해당 판결과 관련된 윤리 위반으로 소장직에서 해임된 바 있습니다. 은퇴 장성들은 이러한 과정이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기브란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브란 부통령이 대통령을 보좌하기보다는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정치적 행정적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청원을 주도한 퇴역군인 포럼 측은 트리수트리스노 전 부통령이 탄핵 절차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원 접수 이후 프라보어 대통령의 최측근인 수푸미 다스코 아흐마드 국회 부의장은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투쟁민주당 대표를 비공식적으로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투쟁민주당은 580석 중 110석을 보유한 사실상 유일한 야당으로 향후 정치 지형 변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CC글라스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 유치 당시의 약속 불이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산업단지 협회 행사에서 우토모 대외협력 담당 이사는 정부가 약속한 산업용 가스 요금과 물류 인프라 지원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CC글라스는 2020년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첫 해외 유리 공장을 착공하며 정부로부터 6달러 수준의 저가 가스 요금과 완비된 산업단지 인프라 등을 조건으로 제시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년 9.5달러의 계약을 체결했고 항만 지연으로 70km 떨어진 항구를 이용하는 물류 불편도 겪고 있습니다. 이후 KCC글라스는 2달간 한시적으로 저가 가스를 적용받은 뒤 2025년부터 5년간 혜택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바탕항에 조속한 운영을 요구하며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잠재력을 믿고 증설 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KCC 글라스는 약 10조 루피아를 투자해 2단계 증설에 착수했으며 2027년 4월을 목표로 자동차 및 가전용 유리 생산 설비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연간 44만 톤 생산 능력을 갖춘 해당 공장은 회사의 첫 해외 거점으로 향후 종합 유리 클러스터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매독을 포함한 성병 감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층에서의 급증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2024년 매독 확진 사례는 24,000건을 넘어 2018년 대비 2배로 늘었고 이 중 15에서 19세 청소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부 전염병국 국장은 검사 확대 영향도 있지만 실제 감염 증가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10대의 성병 감염은 2년 새 2,500건에서 4,500건 이상으로 늘었고 이 중 절반이 매독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매독이 치료되지 않을 경우 신경손상, 치매, 심장질환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임산부가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 선천성 매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HIV 종식을 목표로 진단 확대, 치료 접근성 강화, 예방약 제공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며 성병 검사는 주가 무료 건강검진에 포함될 전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HIV는 자카르타, 동중부 자바, 발리, 파푸아 등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동성애자, 성노동자, 트랜스젠더, 주사 약물 사용자 등 고위험군이 전체 사례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조기 성교육과 사회적 낙인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HIV는 관리 가능한 질환이고 감염인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며 가정과 학교에서의 조기 성교육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0대 대상 예방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